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실기시험이 얼마 안 남았죠? 대략 한 며칠 정도 남았는데 준비는 잘 하고 계신지요? 사실은 요즘에 제 유튜브에 KC를 많이 이제 구독도 해주셔서 거기에 또 힘 얻어서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라이브 방송을 하기 전에 이제 사실은 지금 7시인데 아마 출퇴근하신 분도 있어서 제가 한 1분 정도만 잠깐 러닝 타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실기는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요. 사실 그렇죠? 필기를 어렵게 백두산이라고 표현한다면 아마 실기를 공부하면서 사실은 이제 태백산맥 이상 에베레스트산 정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려움이 많을 텐데 그렇다고 또 안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끝까지 여러분들 마무리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그 마무리는 제가 강의 끝날 쯤 돼서 시험이 이제 시험 장소가 아까 보시니까 뭐 처음 보시는 분들 초검자들이 있고 뭐 재검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 장소 가서 어떻게 이제 시험 문제를 풀지 그다음에 시험 문제를 어떻게 답을 써내야 될지 그리고 또 시간 조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근데 여기 보니까 또 주경야독에서도 많이 오셨고 그 밖에 이제 저희 회원들도 많이 오셨는데 하여튼 이번 문제가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좀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키워드 제가 15년도를 갖다가 쭉 분석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는 부분이 이쪽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수변전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점수가 되게 크죠. 수변전 문제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문제를 놓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점수가 10점, 15점 그래요. 그러니까 수변전은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이거 놓쳤다간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수용률, 부등률, 부하율. 요거 여러분들 간전도에서 1년에 보통 2문제, 3문제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매회 보통 한 문제가 무조건 나온다 보시면 돼요, 중에서. 조명 설계는 뭐냐면 여러분들 아마 번데기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번데기. 소주 안주가 아니고 번데기라고 해서 이제 등 개수 구하는 거. 그거하고 실지수. 요쪽에 엄청 많이 나오죠. 그래서 거기에 문제. 축전지는 아무래도 배터리 용량 구하는 게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배터리 용량이라든가 알칼리라든가 연축전지에 대한 단자전압, 충전 방식. 요게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계산 문제가 좀 어려운 단락 용량. 다시 단락 전류라든가 그 다음에 차단 용량 구하는 게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데 이쪽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요즘에 이제 송전 특성과 계산이라는 것은 뭐냐면 2014년도 전까지는 별로 안 나왔어요. 근데 2015년 넘어서부터 갑자기 송전솔로에 대한 전압 변동률, 강하율 무슨 말 이해가시죠? 거기 전력 관계 하면서 그쪽 문제가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근래에 들어와서 이쪽에 송전솔로의 단거리, 필기에서 단거리 송전솔로 쪽에서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압기 쪽에서 변압기도 뭐 병렬 운전이다 굉장히 많은데 결선 방법이다. 그 중에서도 단골 쏘림 나오는 게 뭐냐면 변압기의 효율 문제, 전일 효율 문제. 그 다음에 콘덴서 많이 나오죠. 콘덴서도 이제 그 콘덴서 용량을 구하기 전에 V결선에서 축전 용량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콘덴서 용량 구하기 전에 여러분들 펌프 용량 갖고 콘덴서 관계된 거 이런 게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전동 용량. 전동용 두 가지가 있죠. 펌프 9.8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송풍기가 있고 권상기.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가 계속 반복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사실은 굉장히 키워드가 많죠. 그래서 그걸 다 볼 수가 없습니다. 이 1시간 안에 이 많은 문제를 어떻게 다 봅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그나마 가장 중심이 되고 이 문제 정도는 충분히 알고 시험 장소 가야 그래도 70점 맞을 수 있다. 이 정도 문제는 갖고 왔어요. 그렇다고 난이도가 너무 높으면 이 짧은 시간에 풀기 어려우니까 제가 한 중간급 정도 되는 문제 위주로 풀었으니까 이걸 풀면서 원익업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 알아. 단지 이제 뭐냐면 우리 초검자분들이 실수하는 게 또 개인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실수를 많이 합니다. 실수를 많이 해요. 단위가 틀린다든가 아니면 쓰지 말아야 할 걸 쓴다든가 본인이 외웠는데 정확하게 못 외워서 결국 따로 쓴다든가 그래서 결국 점수가 안 나오죠. 그래서 제가 강의하면서 어느 부분에서 많이 틀리는지 그것도 하나씩 여러분들한테 코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번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여러분들 가장 많이 나온 부분이 이제 부하율, 수용률, 부등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보는데 첫 번째 보겠습니다. 어느 변전소의 그림과 같이 부하 곡선을 가진 세 개가 있다. 모르면 답하시오. 자, 여기 보면 평균 전력을 줬어요. 그죠? 여기 보면 평균 전력을 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영리를 줬고요. 요 그래프를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 그래프 A, B, C 부하가 세 개가 있잖아요. 그 세 개의 시간대별로 사용 전력량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서 뭘 짚고 나가냐면 A, B, C가 가장 많이 쓴 전력이 있어요. 이게 무슨 전력이죠?
세 개의 부하가, 여러 부하가 동시에 가장 많이 쓰는 전력. 뭐죠? 그렇죠. 부등률. 그래서 부등률, 합성 최대 전력이 가장 많은 데가 어디예요? 합성 최대 전력. 합해서 가장 큰 전력. 어디입니까? 여기 볼까요? 첫 번째, 요놈. 여기 시간대 걸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걸렸고, 그 다음에 여기 걸렸고, 여기 걸렸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아무래도 요놈이 제일 크죠. 그래서 얘는 8이고, 그 다음에 요게 3이고, 요게 1이잖아요. 합치니까 얼마죠? 12가 되죠. 제가 봤을 때 12가 가장 커요. 그래서 이런 전력은 무슨 전력? 합성 최대 전력. 이해가시죠? 그래서 합성 최대 전력이 12 곱하기 10의 3승이 나온다 하고 넘어가시면 이제 이어서 문제가 나옵니다. 첫 번째, 바로 나오죠? 합성 최대 전력을 구하시오. 그래서 이제 금방 얘기했지만 8 더하기 3 더하기 1에다가 곱하기 10의 3승. 그래서 1200kW가 된다.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됩니다. 자, 부하율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우리 부하율 공식이 어떻게 되죠? 이거 이럴 때, 여러분들, 부평이 최고입니다. 그죠? 네, 부평이 최고니까 부평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부평이 최고야. 그럼 평균 전력은 뭐죠? 사용 전력량을 시간으로 나눈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 최대 전력, 요거. 그래서 요 최대 전력 제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평균 전력을 위해서 줬죠. 앞에서.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여기 보면 평균 전력을 줬어요. 그죠? 여기서 구하는 게 아니라 원래 이거 안 주면 어떻게 되죠? 안 줄 경우. 각각이 어떻게 돼? 사용 전력량을 다 한 다음에 24시간 나눠줘야 평균 전력이 나오잖아요. 그지? 예를 들어서 A부하다. A부하면 여기부터 볼까요? 요거 2시간. 올라가서 요거 쫙 몇 시간. 요거 몇 시간, 요거 몇 시간, 몇 시간, 몇 시간, 몇 시간 다 한 다음에 총 전력량이 나오면 24로 나눠줘야 이게 평균 전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간여원들도 그런 문제가 많아요. 그죠? 근데 여기선 줬어요. 그래서 만약에 안 줄 경우 간여원들도 있으니까 이렇게 풀면 되는 거죠. 그래서 평균 전력을 줬으니까 요걸 이용해서 여기 보면 4,500, 2,400, 900 한 다음에 여기 보면 최대 전력이잖아요. 여러분들 보통 이제 최대 전력 하면요. 부등률 주고 최대 전력 하면은 무조건 합성 최대 전력이다라고 머릿속에 박아야 돼요. 가끔 이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부등률을 줬는데 최대 수용 전력 이렇게 부르요. 이 최대 수용 전력. 그 다음에 지금처럼 그냥 최대 전력 이렇게 줄 때가 있어요. 다 이런 걸 누구 얘기한다? 바로 합성 최대 전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합성 최대 전력이란 말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머릿속에 부등률을 주고 최대 전력, 최대 수용 전력 얘기하면 누구다? 부등률.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합성 최대 전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최대 전력이. 그래서 12,000 곱하기 100 하면 65%인데 여기서도 제가 말씀드릴 게 뭐냐면 가끔 이제 질문하는 게 뭐냐면 선생님 중간 단위에는 요 단위를 쓰나요? 안 쓰나요? 안 써도 됩니다. 중간 단위는 굳이 단위를 안 써도 되고 최종에만 단위를 쓰면 돼요. 단위도 이렇게 소가루가 있죠? 대가루가 있습니다. 근데 전기는 무조건 대가루예요. 그래서 소가루 쓰지 말고 대가루를 꼭 적용하시고 자, 여기에 부등률입니다. 부등률. 부등률이 뭐죠? 부계합입니다. 부계합. 아까 부평체 부계합이에요. 여기가 뭐죠? 개별 최대 전력이죠. 그걸 합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합성 최대 전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서 자, 그림을 보겠습니다. 앞에서 보면 이걸 지울게요. A부와 B부와 C부와의 최대 전력을 찾아야 돼. 왜냐면 개별 최대 전력이니까 그럼 A의 최대 전력이 어디 있죠? A의 최대 전력. A의. 이렇게 하면 여기네. 8,000이네요. 자, B의 최대 전력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4,000이고 C의 최대 전력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그죠? 요게 바로 개별 최대 전력이 되죠. 그럼 뭐 합성 최대력은 아까 구했죠. 12로.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하게 되면 아까 A 요 한 800, 8,000, 4,000, 2,000. 그다음에 합성 최대력 앞에서 구했죠. 얼마였어요? 12,000. 1.106 해서 1.17 이렇게 됩니다. 근데요. 처음 보신 분들은 시험장 가면 긴장을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냐면 부등률의 단위가 뭐였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없잖아요. 부등률의 단위는. 그래서 본인들이 모르게 여기다가 퍼센트를 쓴다든가 엄하게 쓰고 가요. 그래서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얘기하지만 제가 여러분들 간여운동 문제 풀 때
가장 큰 실수하는 게 뭐냐면 새로운 문제를 맞으려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100점 만점에 우리가 18문제 나오잖아요. 그럼 하나에 대략 6점이잖아요. 6점에서 보통 5점 5문제 정도, 그러니까 대략 30점 정도는 여러분들이 버려야 돼. 그러면 70점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간연도가 70점에서 본인들이 2개 이상 틀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뭐냐면 간연도에서 분명히 내가 풀었는데 그 문제 틀린다는 거예요. 실수해서. 그래서 항상 제 지론은 뭐냐면 실수하지 말자는 거예요. 간연도를. 어떤 분이 20년을 봐야 된다, 15년을 봐야 된다, 참 좋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걸 외운 거를 정확하게 단위 끝까지 정확하게 쓸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합격이 되는 거예요. 20년을 본다고 합격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끝까지 마무리할 때 그 단위까지 긴장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 단위까지 잘 생각을 해서 써주셔야 돼요. 그래야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문제 버려라. 오케이? 11문제, 13문제만 잡으면 되잖아요. 그게 다 간연도란 말이에요. 실수하지 말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부등록 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뭐, 최대 부하시였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최대 부하가 무슨 전력을 얘기할까요? 이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처음 나왔어, 이게. 응? 처음 나왔어. 갑자기, 이렇게 나왔는데 갑자기 최대 부하시.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항상 얘기하지만, 부등률을 주고 최대 값이 나오면 무조건 뭘 얘기하는 거다? 합성 최대 전력을 얘기한다. 그래서 최대 부하시라는 것은 아까 12,000이었죠? 합성 전력이 그랬을 때 전체 세 부하의 ABC 세 부하의 역률값을 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P는 그냥 유효전력에 도하면 돼요. 유효전력 3개 도하면 되고 무효전력을 어떻게 구하죠? 여러분들 P, 탄젠트, 세타를 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3개를 다 도해주면 돼요. 3개 도와주면 되는데 먼저 탄젠트는 어떻게 구하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코사인 세타의 사인 세타가 된다. 그 다음에 요거는 항상 무슨 전력? 유효 전력이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먼저 A를 볼게요. A는 유효 전력의 P가 8,000이잖아요. 근데 역률이 1이죠. 역률 줬잖아요. 앞에서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 역률 줬잖아요. 여기 1. 역률이 1이면 무효 전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또 역률이 1인데 무효 전력이 왜 0이죠? 라고 하면 안 돼요. 0이고요. 자, 그 다음에 B. 유효 전력이 3,000. 따라서 무효 전력은 3,000에다가 탄젠트가 코사인에 쌓이잖아. 그래서 코사인 세타 0.8, 사인 0.6 하면 이렇게 나오고. 자, C는 유효 전력이 얼마? 1,000. 따라서 똑같이 구하면 무효 전력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아까 유효 전력은 합성 최대 전력이니까 얼마? 12,000. 그 다음에 무효 전력 얼마? 요거 합친 거. 따라서 역률값 어떻게 합니까? 코사인 세타는 유효 전력의 제곱 플러스 무효 전력의 제곱에 P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요. 그대로. 또 어떤 경우 실수를 하냐면 이렇게 실수를 해요. 제가 여러분들 아주 떨어지신 분들 엄청 많아.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다 계산했는데 여기 곱하기 100을 했잖아요. 그죠? 곱하기 100을 했으면 95.82%가 맞잖아. 근데 곱하기 100을 뺐어. 그럼 어떻게 답을 써야 돼? 0.9582 이렇게 써야 되잖아. 이렇게 써도 답 돼요. 근데 곱하기 100을 안 했는데 95.8이라고 쓰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떨어지고. 당연히 떨어지죠. 점수가 틀리는 거지. 떨어지는 게 죄송합니다. 점수 날아가는 거예요. 여기 곱하기 100을 했어요. 근데 0.958이라고 쓰신 분도 있어. 그럼 이 점수 날아가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따라서 최종 답은 9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문제인데요. 뭐로 하냐면 A 수용과에 대한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했어요. 1번 첨두부하. 첨두부가 무슨 전력이죠? 최대. 원래 첨두부하는 최대 전력을 얘기하고 최대 부하가 걸렸을 때 지속되는 시간, 그 다음에 하루 동안에 공급된 양 이렇게 됐어요. A. 이제 그래프 볼까요? 자, 그래프를 보면 요게 A죠. 이렇게. 요 놈이죠? 요거 8. 그래서 8 곱하기 10의 3승 킬로와트가 되는 거고요. 최대 전력이 지속된 시간은 10시부터 12시죠. 이렇게. 이런 거 정도 충분히 맞출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공급된 전력 양을 구하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뭐 그냥 하면 되잖아요. 여기 보면 자, 2kW 몇 시간. 여기 따지면 2, 4, 6시간. 5시간. 올라가서 6kW 몇 시간? 요거 4시간. 그쵸? 아니, 여기 6시니까 2시간이네요.
자, 어차피 7시 올라가서 요거 몇 시간? 2시간. 다시 8kW 몇 시간? 2시간. 내려와서 쭉 내려와서 5kW 뭐 2, 4, 6, 8, 10시간. 그죠? 그 다음에 내려와서 요거 얼마에 이렇게 들어가면 2kW 2시간. 곱하면 되잖아.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2kW의 6시간 더하기 6두시간, 7두시간, 8두시간, 5두시간 곱하기 2에서 총 합치면 이렇게 나온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수용률, 부동률 이런 거, 부하율 이런 문제는 이런 문제 말고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중간 정도 문제를 가져왔는데 이 정도 나오는 문제 다 맞춰야 돼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문제 풀면서 우리가 머릿속에서 정리 한번 하자.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차단기 용량입니다. 차단 용량. 그림과 같이 도면을 보고 차단기의 차단 용량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발전기 지원이 퍼센트 리액턴스죠. 10%.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퍼센트 임피던스는 원래 어떻게 구하죠? 퍼센트 R의 제곱 플러스 퍼센트 X의 제곱이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얘가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얘는 곧 얘죠.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퍼센트 리액턴스를 구하라 그러면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한다. 그러니까 똑같이 의미를 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발전기 지원은 10%, G2는 15%. 용량이 달라요. 변압기 용량 또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거 떠올라야 돼? 느낌상. 기준 용량을 딱 잡아서 임피던스를 바꿔줘야 된다. 떠오르세요? 네,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여기 12%. F1, F2, F3에 대한 사고 지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 봅시다. F1이 사고 나면 원래 누가 잡아줘야 돼요? B3예요? B1이에요? B2예요? 응? F1이 고장이 나면 아니 우리 온라인이지만 그래도 마음으로 대답을 해주셔야지. 그래야 다 들려요. 저는 다 들린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온라인이지만 그래 이거야 라고 대답을 하셔야 돼. 자, 어떤 거? 그렇죠. 얘하고 얘죠. 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집에 콘센트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누전 차단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콘센트 교체에다가 쇼 틀었어. 합선됐어. 뭐야? 그러면 누가 떨어져? 얘가 떨어지잖아요. 여기 있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누전 차단기가 아니라 여기 떨어지잖아. 어느 측에서 전류가 내려오는 거야? 전원 측에서 내려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전원 측을 항상 기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나면 전원 측에서 사고 전류가 내려오기 때문에 전원 측을 기준해서 얘하고 얘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F2가 사고 났어요. F2가 사고 나면 사실은 누가 동작해야 돼? 얘는 관계가 없죠. 얘가 동작을 해야죠. 만약에 얘가 동작을 안 하면 후비보가 얘가 동작하는 거죠. 그래서 FB보란 말이 없기 때문에 F2는 요 놈이 동작하는 거고. 자, 이번에는 F3가 고장이 났습니다. 당연히 누가 동작해? 얘가 동작하는 거죠. 그래서 동작하는 거 말씀드렸고, 발전기 두 개가 얘가 봤을 땐 뭐야? 병렬이죠. 그거만 참고 놔두시고, 그래서 B1과 B2 용량 각각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F1에서 단락사고가 발생했을 때 B1, B2의 차단기 단락 용량을 구하라. 보통 차단 용량을 구하라. 또는 단락 용량을 구하라. 또는 가끔 고장 전력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있어.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차단 용량 구하라. 단락 용량 구하라. 고장 전력 구하라.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꼭 차단 용량만 있는 게 아니라 고장 전력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B3, B4니까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알아둘 게 뭐냐. 퍼센트 임피던스는 CV제곱 PZ가 된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퍼센트 임피던스는 용량에 비례하죠. 그래서 원래 비례식으로 풀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퍼센트 Z1 대 퍼센트 Z2는 P1 대 P2로 풀어야 돼. 그죠? 비례식이니까. 그럼 요놈 곱하기 요놈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비례식을 풀으니까 너무 귀찮으니까 우리 보통 어떻게 합니까? 그냥 퍼센트 임피던스를 2로 구한다. 그러면 퍼센트 Z1이 이렇게 있는데 누구 용량? 내 용량, 자기 용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누구 용량? 바꾸려고 하는 용량, 기준 용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기준 용량도 줄 때가 있죠. 전원치게. 그래서 여기 줘야 돼. 기준 용량이 얼마라고 줘야 되잖아. 안 줬잖아요. 그쵸? 그 기준 용량 원래 주는 게 FM인데 안 줬어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용량을 선택하면 돼. 변압기 용량이든 아니면 발전 용량이든 아니면 여기다가 100A랑 별도로 용량을 기준하겠다라고 써도 돼요. 그래서 안 줄 때는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만약에 여기다가 기준 용량이 뭐 100A다.
이렇게 주면 반드시 이걸 적용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작용량, 준용량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보게 되면 먼저 리액턴스부터 볼까요? 발전기 쪽. 자, 발전기 쪽부터 보겠습니다. 발전기 쪽부터. 발전기 또 보게 되면 발전기 G1이라고 할게요. G1은 아까 몇 퍼센트? 10%다. 그때 용량이 몇 MV죠? 10MV다. 그럼 용량을 잡아야 돼. 그러면 11로 하든 20으로 하든 30으로 똑같습니다. 단지 여기서 이제 간연도에서는 보통 100MV로 많이 선정했다라고 보통 이렇게 해요. 그래서 다른 책도 그렇고 요거 저희 책도 그렇고 요걸로 하겠습니다. 100MV. 그래서 이거 쓸 때는 꼭 써줘야 돼요. 위에다가 나는 기준량을 100MV로 하겠다라고 꼭 써주고 문제부터 풀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요. 따라서 얼마? 100MV. 그럼 얼마가 되죠? 10배가 되니까 100%가 되겠죠. 자, 두 번째 G2예요. G2도 이런 식으로 풀면 돼요. G2도. 여기 보면 G2는 아까 몇 퍼센트? 15%. 용량이 얼마? 20. 얼마? 100. 그러니까 요거 75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요 차단 용량 구할 때 여기 차단 구할 때 요 차단 용량 구할 때 밑에 건 관계가 없잖아요. 요거 구할 때는 뭐만 있으면 돼? 요거만 있으면 되죠, 요거만. G1만 있으면 되고, B2 구할 때 요런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임피던스 다 구했잖아요. 요거 구할 때 두 개가 병렬이니까 임피던스를 병렬로 묶으면 되고, 지금은 요거 하나씩만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바로 나왔잖아요. 차단계 B1은 퍼센트 임피던스가 얼마? 100에다가 얼마? 100에다가 균형 얼마 대무 기준됐어. 아까 조건에서 몇 앰프 한다는 했어요, 위에서. 예, 우리 약속을 했잖아요. 몇 앰프를 하겠다고. 100앰프를 하겠다. 그러니까 얼마나요? 딱 100이 나옵니다. 이렇게. 100앰프. 자, B2도 똑같은 분식을 풀면 돼요. 75가 됐고 100에다가 100앰프 하겠다. 그랬더니 얼마 나와? 요게 나오는 거죠. 최종 답은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리고 아무 말이 없으면 소수점 몇째 짜리? 셋째 짜리에서 바로 하면 돼요. 그래서 딱 둘째 짜리에만 써줘야 돼요. 아무 문제가 없으면. 그 다음에 중간에 단위는 안 써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이번에는 B2를 구해야 돼요. 요걸 구해야 돼요. B3. 요걸 구해야 돼요. 요걸 구하는데, B3 같은 경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기와 여기가 뭐예요? 병렬이잖아. 임피던스가 병렬이죠. 그래서 병렬값을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퍼센트 임피던스 두 개가 병렬이니까, 우리 여러분들 회로의 시간에 뭐라고 배웠어요? 밑에는 도하고 위에는 곱하죠. 병렬일 때. 아니, 저항일 때, 합성정거일 때, 밑에는 도하고, 위에는 곱하고, 예. 따라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밑에는 도하고 위에는 곱하면 되잖아. 통분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서 이게 42.857. 여기서 잠깐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이 소수점이 긴 게 있어요. 그죠? 응? 소수점이 42.8576543. 그래서 이걸 다 써야 됩니까? 아니면 잘라서 이렇게까지 올려야 됩니까? 이런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까지 여러분들 채점에서 맞았다 틀렸다 안 합니다. 소수점 두세 자짜리에서는 그냥 무시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너무 길 것 같다 그러면 소수점 셋째, 넷째까지만 딱 쓰고 그래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뭐 길게 다 쓸 필요 없습니다. 시간도 없는데.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이렇게 그대로 집어넣으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최종 답은 이렇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변압기 쪽 봐야 됩니다. 변압기 쪽. 요거 지울게요. 자, 변압기의 퍼센트 리액턴스를 구해야 됩니다. 변압기. 먼저. 그래야 이제 구할 수 있죠.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F3라고 하면 B4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B4를 구하려면 이 전원칙에 뭐가 있어요? 요 변압기가 또 걸리잖아. 그러니까 요 두 놈 병렬에다가 요거 직렬이니까 어떻게 도하면 되잖아요. 그럼 요 변압기에 대한 리액턴스가 뭐야 돼? 당연히 바꿔줘야죠. 퍼센트 임피던스를. 따라서 변압기 퍼센트 리액턴스는 아까 30이라 그랬고, 10이라 그랬죠? 이거 빨리 지울게요. 그래서 12%라 그랬고, 그때 용량이 얼마? 30. 몇 앰프가 된다고? 100앰프를 주는데. 그러니까 여기 얼마 나와요? 40%가 딱 나와요. 자, 그러면 아까도 그랬지만 요 병렬이 요 놈이죠? 요 병렬했던 놈하고, 요거 42.857에다가 병렬에다가 더하기 누가 하면 돼요? 40을 더하면 되겠죠. 40을 더하면 82.857 나오고 따라서 차단 용량은 퍼센트 임피던스가 요거나 100에다가 픽 100MV 120.689 120.69 이렇게 답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차단기 용량 말고 또 뭐도 있죠? 단락전류도 있죠. 잠깐만 정리할까요? 여기서 그냥 넘어가지 않고 잠깐만 정리할게요. 차단기 용량도 있지만 단락전류도 제법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잠깐만 정리하면 단락전류는 어떻게 구하죠? 퍼센트 임피던스의 100에다가 I로 구하죠. 전격전류. 또 IN. 그럼 3상일 때는 루트 3에다가 VP 이걸로 구하잖아요. 그죠? 단락전류 이게 구하는 게 있고 또 단락전류 뭐가 있죠? Z분의 2가 있잖아요. 그래서 임피던스 값은 대부분 이렇게 R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인데 여기서 조심할 거. 요건 상전압일까요? 성간전압일까요? 맞춰보세요. 상일까요? 성간일까요? 하나, 둘, 셋. 상전압이에요. 요거 조심해야 돼요. 상전압이란 말이에요. 그럼 문제에서 나오는 전압은 다 뭐예요? 문제에서 상이라고 안 나오면 다 성간이야. 그래서 여기서 무조건 성간 나오면 무조건 루트 3으로 나눠서 단락전류 구해야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차단 용량. 그만 앞에서 배웠잖아요. 차단 용량은 그만 배운 거 퍼센트 임피던스의 100의 P로 구한다. 오케이? 자, 두 번째 뭐가 있어요? 루트 3 곱하기 전격 전압 곱하기 간단히 쓸게요. 그 다음에 전격 차단 전류. 여기다 쓸까요? 전격 차단 전류 이렇게 되죠. 그럼 전격 차단 전류가 사실 뭐죠? 단락 전류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전격 전압 이거 기억나시죠? 이건 뭐야? 공침 전압의 1.1분의 1.2로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용량을 구하는 게 있습니다. 물론 식은 이렇게 정리했지만 사실 요금도 조금 더 복잡한 게 더 많아요. 그죠? 그래서 점수 높은 게 많은데 요 정도 여러분들이 문제만 풀면서 정리하면 될 거고요. 차단 용량은 이쪽에서 특별히 틀릴 건 없어요. 그러니까 실수할 건 없는데 단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간연도에서 보통 줄 때 긴 용량을 줄 때가 있어요. 그죠? 그 긴 용을 주는 게 대부분인데 이렇게 안 줄 때는 어떻게 된다? 본인이 설정을 해도 돼요. 본인이 설정해서 여기다가 100ml 기준이다. 아니면 난 50ml 기준이다. 아니면 뭐 난 1000ml 기준이겠다. 이렇게 써주고 문제 풀면 어려움이 없다. 그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자, 이번 조명 문제입니다. 이번 조명 문제를 보면 정말 조명 설계 쪽도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1년에 3번 시험 보잖아요. 거기서 2문제 이상이 꼭 나옵니다. 뭐냐면 번데기예요. 번데기. 예? 번데기. 제가 이제 번데기라고 하는데 번데기. 요거 정말 많이 나와요. 그렇죠? 아실 거예요? 뭐 이 정도 갖고 가져와요. 그게 아닙니다. 알고서 가자는 겁니다. 정리하자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조심할 게 뭐냐면 얘는 광속이죠. 이걸 안 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면 4파이 i란 거 아시죠? 광속 구하는 거. 파이 제곱 i가 있죠? 파이 i가 있습니다. 이게 뭐죠? 구강원입니다. 구강원. 그래서 만약에 백열전구가 구강원이잖아. 그래서 문제에서 광속을 안 줄 때는 구강원일 땐 요걸로 구할 줄 알아야 돼. 요건 원통일 때, 형광등일 때. 요건 형광등일 때. 요건 명광원에 빼고. 그래서 요 두 가지는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명률, 등 개수. 요게 뭐죠? 요게 뭐예요? 감강 보상률이죠. 자, 감강 보상률인데 가끔 뭘 줄 때가 있어요? 유지율 줄 때가 있어요. 유지율. 유지율 주면 역수로 취해서 하면 됩니다. 유지율 보통 M이라고 주죠. 이렇게. 그 다음에 조도고. 그 다음에 요게 뭐냐면 면적이에요. 면적. 면적은 간단하잖아요. 가로 곱하기 세로 이렇게 되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요거만 조심하면 돼. 뭐냐면 우리 저기 고속도로에 가로등. 가로등을 보게 되면 배치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우리가 지그재그 조명이 있는 거예요. 지그재그 조명이 있고 또 뭐가 있죠? 양쪽 조명이 있어. 요 두 놈들은 어떻게 해야 돼? 면적 구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격에다가 넓이에다가 반드시 2로 나누죠. 요거만 조심하면 돼요. 면적 구할 때. 나머지 뭐 한쪽 배열, 그 다음에 중앙 배열 이런 건 그냥 간격에다가 거리만 곱하면 되잖아. 근데 요 두 놈의 면적 구할 때 요거만 조심하시고 번데기를 구하면 등개수를 충분히 구할 수 있다. 등수 구할 때는 어때죠? 만약에 이게 52가 아니라 만약에 51.2가 나왔어. 그럼 등개수에 0.2개가 없으니까 반드시 뭐야? 절상이죠. 그래서 51.2가 나오면 무슨 절상에서 52등이 된다.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된다. 지금은 뭐 52개지만 예를 들어서 자, 그 다음에 실지수. 실지수 여러분들 제가 이 아픈 사연이 있어요.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시험을 봤잖아요. 시험을 봤는데 전기기사를 따고 공사를 보는데 제가 붙은 자한테 떨어진 거예요. 원인을 찾았습니다. 뭐냐?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실수하기 아주 좋습니다. 첫 번째, 밑에는 두하고 위에는 곱한 거 맞죠? 밑에는 도하고 위에는 곱해. 요게 등고죠, 등고. 등고인데 여기 보면 책상면과 천장의 사이의 거리가 3m. 그럼 원래는 책상면의 높이가 얼마 줘요? 그치. 2분만 살짝 나와요. 그죠? 네, 보통 0.85 주잖아요. 그지? 그리고 천장의 높이 얼마 주죠? 3.85 주잖아. 대부분 이거 빼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3m가 들어가는 게 정석이야. 근데 그냥 책상면만 줬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실수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실수예요. 간연도를 많이 풀다 보니까 어떤 실수를 하냐면 생각해 보니까 책상면, 그럼 책상에서 공부해야 돼? 높이가 기본이 0.85야? 그래서 어떤 실수를 하냐면 H를 3m에서 0.85로 빼주는 엄청난 실수를 합니다. 만약에 책상면이라고 줬지만 책상의 높이를 안 주면 빼면 안 돼.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간연도 문제는요. 저를 늘 주장을 해요. 만약에 10년을 보든 15년을 보든 최소한 3번을 봐야 돼. 3-4번. 못해도 3-4번 아니야. 3번 정도 보면요. 본인이 실수한 걸 찾아요. 그러니까 20년을 봤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20년을 보고 3번을 보면 정말 내가 봤을 때는 100% 합격입니다. 근데 15년을 봤는데 이런 분 있어요. 20년을 2번 본 사람하고요. 15년치 3번, 4번 본 사람이면 합격자가 내가 볼 때 15년 3번, 4번 본 사람이 정확합니다. 왜? 실수를 본인이 알아요. 실수하지 않는단 말이죠. 한 번, 2번 풀 때는 내가 뭘 틀렸지 몰라요. 근데 3번째 풀면요. 본인이 틀린 거라. 왜 내가 이렇게 했지? 안 되니까. 그래서 3번 정도 풀어야 완벽한 거예요. 물론 시간과 싸움이죠. 직장 다니면서 공부하랴, 밤에 또 하랴 힘들지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3번은 봐야 돼요. 그래서 기본이 된 상태에서 기본서 딱 보고 그다음에 간연도 15년을 3번 쭉 돌립니다. 그럼 감이 와요. 느낌이 와. 근데 한 번, 2번 보고 만약에 시험으로 간다? 본인이 뭘 쓴지 몰라요. 맞는지, 틀린지. 간연대 분명히 풀긴 풀었는데 이게 내가 쓴 답이 제대로 맞는지. 대표적인 게 뭐냐면 실주세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얘가 뭐예요? 거리가. 가로, 세로 다 이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2.5 쓴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여기도 가로, 세로 다 메타냐. 메타니까 나도 모르게 여기다 이게 메타를 쓰는 경우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 본인이 나예요. 본인. 장본인. 제가 그래서 그때 요걸 메타로 썼어요. 단위가 없는 게 있습니다. 단위.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요거 내가 정리해 줄게요. 단위를 안 써도 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단위 없는 거. 대표 지금 나오는 거. 그래요. 실지수예요. 실지수. 실지수는 단위가 없어요. 계수죠. 계수.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게 뭐죠? 배율. 선생님 배율이 뭘까요? 그렇죠. PTB 곱하기 CTB가 바로 배율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얘가 배율을 구하라. MOF의 배율을 구하라. 그래서 곱했더니 360이 나오더라. 그 답은 얼마가 되는 거야? 360배라고 쓰신 분들이 있어. 왜냐면 배수니까. 아닙니다. PTB도 승률도 단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조심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사실은 아주 난이도 있는 문제를 아주 유쾌하게 풀어가는 물론 그런 모습도 보여드리기 쉽지만 지금 저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걸 좀 많이 교정을 해주려면 실수하는 거 이런 걸 많이 잡아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기수 단위 있다 없다? 없다.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번데기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감광보상률이니까 유지하려면 역수 취해야 되고 면적 구할 때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도로 조명에서 지그 제거하고 양쪽은 A 곱하기 B를 몰라라 2로 나눠라. 그것만 조심하시면 어려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물론 이것도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수할까봐 제가 여러분들 이런 대표 실수하시는 문제를 제가 끌고 왔습니다. 자 4번입니다. 시간이 좀 벌써 이제 러닝타임이 한 30분이 지났는데요. 좀 힘드실 텐데 여러분들 이 자료 있잖아요. 이 자료는 주경 야독에도 드리겠지만 오늘 저녁에 예문사 홈페이지 예문사에 자료실에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퍼가시면 돼요.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요.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거 안 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단지 이건 있죠. 시험 보시고 나서 기본적으로 저한테 유튜브에다가 땡큐 이렇게 올려주면 저는 감사합니다. 예. 물론 구독을 눌러주면 더 감사하고요. 자, 보겠습니다.
요게 전일 효율 문제죠. 전일 효율 문제인데 조금 조심할 게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또 하면서 하겠습니다. 변할게 하루 동안의 부하 곡선이 그림과 같이 분포할 때 무릎이 나빠져. 단 변할게 전부와 동선이 우리가 보통 PC라고 하는데 130인데 얘는 킬로와트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를 킬로와트로 바꿔줘야 돼. 그게 더 편하죠. 그래서 이게 0.13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철수는 메가와트다. PI인데 이건 얼마? 0.1kW다. 이렇게 바꾸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 사용 전력이 나오죠. 2kW 6시간 내려와서 1kW 6시간. 올라가서 3kW 6시간. 올라가서 5kW 6시간 된다. 그래서 하루 동안의 사용 전력량은 그대로 하면 돼요. 2kW 6시간 플러스 1kW 6시간 플러스 그 다음에 3kW 6시간 플러스 5kW 6시간 하면 하루 동안 사용 전력량이 나온다. 얼마 나올까요? 자, 이렇게 66kW하고 나왔습니다. 여기 조심할 게 뭐냐면 시간이 곱했잖아요. 그죠? 시간이 곱했으니까 반드시 여기에 뭐에다 아워를 꼭 써줘야 된다. 실수하지 마시고요. 됐고. 그 다음에 동선과 철수를 구해야 돼. 왜냐면 전일 효율 구하는 것이 어떻게 되죠? 전력량. 시간이 곱하면 전력량이고요. 시간이 안 곱하면 전력이 되겠죠. 여기에다가 동선에다가 플러스 철선. 이게 손실이죠. 그래서 가끔 간연도에서 저런 그래프를 주고 전 손실을 구하라 이렇게 문제가 있어요. 그럼 전 손실보다 전체 손실인데 바로 동선과 철선을 합친 걸 전 손실한다. 이것도 간연도 문제 있습니다. 전력량에다가 이거 전력량 곱하기 100 하면 되죠. 자, 그러면 동선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예요? M 부하율 제곱에 비례하죠. 그래서 부하가 얼마큼 걸리냐? 부하율 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러면 부하율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프에서. 부하율을 직접 주는 경우가 있어요. 2분의 1 부하 걸렸다. 3분의 1 부하 걸렸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부하율을 찾으면 돼요. 여기서는 이렇게 부하율을 찾으면 됩니다. 5죠. 얼마큼 걸려? 2가 걸렸으니까 얼마 걸린 거야? 5분의 2가 걸린 거고. 요건 얼마 걸린 거죠? 5분의 1 걸린 거죠. 요건 얼마 걸린 거예요? 5분의 3이 걸린 거예요. 요건 얼마 걸린 거예요? 5분의 5죠? 1이 걸린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시간을 곱해야 될 거 아니야. 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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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시간. 다 똑같네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 0.14를 곱하면 되잖아요. 그죠? 각각에. 정리가 되세요? 아니, 여러분들 전력량이니까 여기 보면 130W니까 0.13에다가 하나씩 매년에서 5분의 5다.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5분의 2다 그러면 요 곱하기 5분의 2에다가 부하율 제곱한다며 제곱하고 맞습니까? 그리고 몇 시간 곱해야 돼? 6시간 곱하면 요 끝나잖아. 여기 하나에 대해서. 이거 몇 개 구하는 얘기야? 하나, 둘, 셋, 네 개 구해서 하라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왔죠. 근데 여기 6을 빼서요. 왜? 다 6시간이잖아. 그래서 각각 곱해야 되고 아니면 이렇게 공통 부위 빼도 되고. 그래서 부하율 제곱에 다 곱하면 되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그래서 1.2. 자, 여기에 동선이고 철수는 뭐예요? 부하 관계 없죠? 그러니까 전원망 치면 다 생긴 게 철수니까 24시간이고 100W니까 0.1kW 해서 2.4kW. 그래서 각각 집어도 되고 아니면 합쳐도 되죠. 합치니까 얼마? 3.62. 그래서 효율은 출력 아까 66.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시험 장소에 가면 이런 거 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설명하려고 제가 써인 건데 만약에 여러분 답안지 쓸 때는 요거 쓸 필요 없어요. 요거 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요거만 쓰면 돼요. 그래서 전력량, 전체 손실, 전력량 곱하기 100 해서 94.8. 그래서 답은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됩니다.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전일 효율 구하는 게 또 뭐가 있냐면 와트만 줄 때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문제 유형도 있어요. 여기는 지금 전력량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냥 전일 효율은 그냥 전력 플러스 동선인데도 얘도 전력. 얘도 철선인데 그냥 와트란 얘기예요. 얘도 와트고 얘도 전력이에요. 얘도 와트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는 시간이 곱해지지 않는 것도 있다는 거. 굳이 시간을 곱할 필요 없어요. 전일 효율은 시간이 곱해서 전력량을 구하는 게 있고 양을 구하는 게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각각 와트만 집어넣어서 계산 방법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송전 특성 단거리에서 많이 보셨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6천에다 2km다 저항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럴 때 한상 저항인데 보통 이제 전압 강화는 기억나셔야 돼요. 전압 강화는 어떻게 구하죠? 준 거에서 받은 거 빼면 되죠. 그게 바로 뭐죠? 삼성식 기준에서 루트 3에다가
i에다가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가 바로 전압가가 사인 세타예요. 사인 세타. 근데 하나 질문할게요. 요건 상전압일 때 성간전압 어느 때 전압 강하죠? 아, 이 여러분들 제가 시험에 나왔으면 얘기하는 거예요. 빨리 얘기해요. 요거 상전압일 때 성간전압일 때. 성간전압일 때. 원래 일선당 전압이 상전압이잖아. 그 상전압을 성간을 곱할 때 루트 3을 곱해야 되죠. 아니 원래는 이 S는 이 아래다가 원래 I, R 코사인 이렇게 됐는데 요걸 루트 3을 곱해야 성간이 바뀌잖아. 그럼 이쪽도 곱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성간으로 바꾸기 위해서 요거 루트 3 곱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간이원들은 어떻게 나왔냐면 아무 말이 없으면 성간인데 전에 전압강을 구하라. 근데 상전압으로 구하라라고 했어요. 상은 여러분들 아시겠죠? 루트 3 안 들어가죠? 그럴 때는 뭐냐면 I에다가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가 바로 뭐다? 상이 되는 거예요. 상. 요거만 조심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거 다시 정리하면 요거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V분의 P에다가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가 된다. 이렇게 계산되죠. 그래서 첫 번째 전압강을 구하라. 그러면 요걸 이용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V 여기 보면 6000에다가 P 전력이 1000kW 집어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R이 얼마죠? 여기 킬로에 대해 0.3인데 몇 킬로? 2kg. 그러면 0.6이 되고 그 다음에 리액터스에 0.4니까 2 곱하면 0.8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뭐 탄젠트잖아요. 탄젠트는 코사인의 사인이죠? 코사인의 사인이니까 여기 코사인이 얼마예요? 0.8. 그럼 사인 얼마죠? 0.6 해서 전압 강화는 200V가 나왔어요. 자, 이번에는 전압 강화율을 물어봤어요. 전압 강화율. 전압 강화율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공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원래 받은 전압 기준에서 전압 강화를 100번율로 표현한 게 전압 강화율이죠. 그래서 전압 강화율은 첫 번째 준 거에서 받은 거.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루트 3에다가 i에다가 r 코사인 세타 x 사인 세타 이렇게 공식이 있죠. 곱하기 100. 예. 여기도 곱하기 1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말고 또 뭐 있죠? V제곱. 이거 넘어가면 이제 또 V제곱 P에다가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가 있어요. 이렇게 구하는 게 있습니다. 곱하기 100이고요. 공식이 있는데 여기서는 전압가를 구했으니까 그럴 필요 없죠. 왜냐하면 어차피 전압가가 200V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 전압가가 2를 집어넣으면 되잖아. 요거 이용한 거죠. 요거. 그래서 곱하기 100 하니까 3.3 더. 그 다음에 마지막 전력 손실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력 손실. 여러분들 그 질문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질문은 끝나고 나서 한 10분 있다가 끝나고 나서 대략 10분 정도 질문을 받을게요. 자, 강의 시간이 되게 답변 못 드리고요. 전력 손실은 어떻게 구하죠? 여러분들 3i 제곱 r이잖아요. 그죠? 그럼 요거 3에다가 노트 3에다가 v 코사인 세타의 p고 요게 제곱이니까 요거 제곱하고 요게 r이죠. 요게 r이죠. 그럼 R은 또 어떻게 구하죠? 로우의 A분의 L이죠? 그래서 갖다 집어넣고 요거 지우고 요거 지우고 남는 게 V제곱의 코사인 세타 제곱의 P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R을 직접 줬죠? 그러니까 R을 굳이 이거 구할 필요 없죠? 그래서 곱하기 R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6000에다가 0.8 0률 제곱하면 되고 그 다음에 P가 얼마예요? 1000kW. 그 다음에 저항은 얼마? 2kg 0.3이니까 0.6 집어넣고 킬로와트로 물어보니까 이렇게 집어넣으면 답이 나온다. 그래서 26.04kW 나온다.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최근에 요즘에 전압 강화 같은 거 또는 전압 변 우리가 여기 또 뭐 있죠? 좀 더 얘기하면 전력 변동률 있죠. 전압 변동률. 전압 변동률은 VR에다가 VR0 빼기 VR이죠. 이게 뭐죠? 곱하기 100인데 이게 뭐죠? 전압 변동률에서 무부하 시, 그쵸? 수전단 전압이다. 그러니까 부하가 끊어질 때 전압이다. 그래서 간연도의 전압 변동률도 나왔다. 자, 넘어갑니다. 요게 수전설비입니다. 1호사 수전설비인데, 요것도 이제 간연도에서 한 6번 정도 나왔어요. 수전설비 1호사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문제인데, 여기 보면 큰 부분이 없고요. 여기 비율 차동 계정기가 있고, 여기 보면 CT가 있네요. 1200도 5짜리고, 요걸 무슨 형 변력이라고 하죠? 부신형 변력이라 하는 거고
CPD는 뭐죠? CPD. 무슨 콘덴서? 무슨 PT? 그죠? 아예 콘덴서형 계기형 변압기 이렇게 답을 하면 돼요. 콘덴서형 계기형 변압기다. 콘덴서형 계기형 변압기다. 간연도에 있는 문제입니다. 그 간연도에 얘를 부르는 게 있고 얘를 부르는 게 있어요. 얘는 이제 부신형 변압기예요. 이렇게 답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요. 자, CT 줬고요. 설비 용량이 52고 수용률 0.7, 용률이 0.1 때 변압기 용량을 구하라. 최대 전력이 변압기 용량이죠. 따라서 설비 용량이 얼마예요? 51. 그 다음에 수용률이 얼마? 0.7. 용률이 얼마? 0.9죠. 부동률이 안 줬잖아. 완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계산이 39.666, 39.67 이렇게 됩니다. 근데요, 재밌는 게 뭐냐면 옛날에 이거 변압기 용량을 선정하셔 이렇게 선정. 그래서 40MV가 답이냐 아니냐고 논란이 굉장히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이게 바뀌어져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40MV 있어요. 자, 일단 이렇게 돼 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변압기 달루기. 여러분들 1차측의 달루기든 차단기든 전격제압이 얼마죠? 얘들 170이죠? 170. 그 다음에 CT1이 얼마인지 표를 보고 선정하라. 일단 여러분 전류를 먼저 알아야 되죠. 여기서 1.2 곱하면 되죠. 원래 CTB는 뭐예요? 1차 전류에 구한 다음에 1.25배 곱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루트 3에다가 아까 154죠? 154에다가 39.67 곱하기 10의 3승. 왜 또 3승이냐? 이 정도 이렇게 하면 되죠. 이들 여기 보시게 되면 154 kV 아니야? 그럼 얘가 왜요? 10의 3승이죠. 그죠? 얘가 MV죠? 그럼 10의 6승이지. 그럼 지우니까 10의 3승만 남죠, 이렇게. 그래서 계산하니까 148.72가 된다. 여기다 얼마 곱한다? 1.25 곱했더니 얼마? 185.9니까 봐봐요. 요거죠, 요거. 딱. 그래서 200대 5로 선정하면 된다.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됩니다. 답을 쓸 때 이렇게 쓸 필요 없어요. 여기다가 1차 전류 구한 다음에 바로 1.25 곱해서 그냥 구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가스? SF 가스를 사용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전격 차단율 23칼 때 차단율 구하라. 이거 어떻게 하죠? 루트 3 곱하기 전격차를 곱해야 되는데 52가 어디예요? 변압기 2차 측이잖아. 맞아요? 여기 있잖아. 52. 어디 갔어? 요거. 52. 그럼 여기 투트라인이죠? 29,900이니까 당연히 차단 용량이 얼마예요? 전격 전압이 25.8에다가 그 다음에 23카 해서 계산하면 답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거 지우고요. 여기 보면 과전류 계전기의 전격 부담이 9부일 때 이게 의미하는 게 있어요. 일단 좀 이따 말씀드리고 임피던스 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CT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 OCR 계전기 달고 3개 달고 OCR, GR 달고 막 달잖아. 그러면 일종의 이거 부하가 걸린 거야, 안 걸린? 걸린 거잖아요. 이 부하를 만약에 얘가 100대 5짜리다 그러면 이 5A가 이 부하를 커버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 부하를 부담시킨다. 그래서 이걸 CT에 대한 전격 부담값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구할 때 여러분들 봐봐요. 여기 가만히 보니까 VA가 무슨 전력이죠? 피상전력이죠? 그러면 I제곱 R, 유효전력, 무효전력, I제곱 Z, 이게 뭐예요? 피상전력이죠? 그래서 여기서 뭘 구하라는 얘기야? 요 임피던스 걸 구하라는 얘기죠. 임피던스는 I제곱, CT 2차층이니까 5A네. 5의 제곱에 얼마가 돼요? 앞에 임피던스니까 9 이렇게 하게 되면 0.36이 되겠죠. 자, 7번 여러분들 좀 천천히 해주고 싶은데 시간이 또 이렇게 말이 안 남아서 빨리 갑니다. CT7 여기 볼게요. 여기 보면 CT7이 여기 있잖아. 여러분들 요 정도는 알고 있겠죠? 무슨 얘기냐면 자 봅시다. 여기 델타 Y죠. 그럼 여기 비율차동 계전기는 델타 Y니까 위상차 맞춰줘야지. 30도 위상차. 그러니까 얘가 뭐예요? 요거는 요거 이놈하고 이놈일 때 델타 Y가 무슨 결선? Y 얘가 뭐? 델타. 따라서 여기는 전류값을 2차 전류 구한 다음에
몇 배를 더 곱해야 돼? 델타니까 루트 3배를 곱한다. 요거는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여기 1200도라고 아예 줬잖아. 그리고 1차 전류가 아직 600이라고 줬잖아. 그러니까 600에다가 그죠? 1200대 5의 역수에 얼마? 루트 3배를 곱하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수하면 안 돼요. 이런 거. 그냥 평소에 알고 있어요. 사람이 긴장이 되면 실수를 해. 그래서 다 쓰고 나서 딱 내. 제출해. 기분 좋게 딱 집에 오는데 뭔가 뒤통수 딱 때려. 책을 찾아봐. 그 입에서 육두문자가 나오는 거야. 네, 그래서 실수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가전들은 우리 기사 시험이든 산업기사 시험이든 새로운 문제가 아니라 아는 문제 절대 실수하면 떨어진다. 넘어갑니다. 7번. 자, 콘덴서를 설치해온다. 무료의 조건에 답하시오. 콘덴서 문제입니다. 좀 시간이 좀 오늘 한 50분 됐는데 한 10분 남았는데 한 10분 정도 할게요. 그래서 요 나머지 부분은 조금 빨리 나가겠습니다. 역률이 0.6이고 유효전력이 180, 120 두 가지가 있고 여기 보면 무효전력이 160, 촌실이 40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합성 용량 구하라. 이게 뭐죠? 가만히 보니까 kV잖아. 그러면 이게 뭐야? 킬로와트가 아니라 kV니까 피상전력 구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피상전력은 유효전력의 제곱 플러스 무효전력의 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이게 P1이에요. 그럼 아까 무효전력 우리가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무효전력은 P에다가 탄젠트 세트를 구한다 그랬죠. 얘가 유효전력이고 그러면 여기 또 유효전력 볼게요. 얘가 180이고 얘가 120이죠. 그럼 180, 120 하면 되고 무효전력 구할게요. 여기 보면 얘는 무효전력을 160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구할 필요 없고 요 놈만 구하면 돼요. 180짜리에. 그래서 180에 영률이 얼마죠? 0.6 그러면 얘가 얼마? 0.8 하면 요거하고 둘이 더하면 되잖아. 그러면 요게 400이 나오죠. 그래서 유효전력 300 무효전력 400 해서 얼마나? 500이 나오죠. 요게 바로 합성 용량이다 해서 피상전력입니다. 아마 처음 접하신 분들은 이 문제 나왔을 때 당황을 했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뭐 구하는 거지? 유효전력 구하는 건가? 그래서 이렇게 간연단 풀면 쉽게 풀 수 있다. 그 다음에 합성 역률 구하라. 여러분들 코사인 세타는 뭐예요? 피상전력에 대해서 유효전력이잖아. 근데 피상전력 앞에서 구했잖아요. 500으로. 그죠? 500 구했고. 그 다음에 유효전력이 300이니까 60%가 된다라고 하고 이거를 90% 이렇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합성 역률 90%는 얘기 뭐야? 앞에서 이 둘이 얼마나 했어요? 60짜리 나왔잖아. 이거를 몇 프로로 90% 끌어올리기 위한 콘덴서 용량은 어떻게 나오냐 이 얘기죠. 그래서 P 얼마? 유효전력이잖아요. 그래서 300, 300에다가 역률이 0.6, 그럼 약간 0.8 빼기 얼마? 0.9, 1 마이너스 0.9의 제곱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그래서 요즘에 계산기 갖다 끝까지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버릇 해요. 왜냐하면 이걸 한 번만 하고 나중에 안 하신 분들인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처음에 시험장 가잖아. 시험장 가서 계산기 두들겨. 나왔어. 그럼 제약이나 제곱하잖아. 다시 한번 이렇게 해. 답이 다르게 나와. 그 등에 땀이 나는 거예요. 한 번 또 해. 또 이상해. 그러면 여러분들 갑자기 답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하실 때 최종값까지 답이 딱 나올 때까지 계산기 두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요 문제. 이게 많이 나온 문제죠. 이렇게 준 경우도 있고, 이제 그림을 그려서 나온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그림도 그릴게요. 많이 나온 문제입니다. 설비용량이 전등부하 600, 동력이 1200일 때 각각 수용률은 각각 0.6이고 부등률이야 전등은 1.2, 1.6이고 동력과 전등 사이에 부등이 1.4일 때 최대 전력 구하라. 최대 전력이 무조건 부등률 주고 최대 전력 구하라. 그럼 뭐예요? 합성 최대 전력을 구하라. 근데 KV니까 역률 나눠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문제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 전등이 있고 여기 동력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메인 변압기가 이렇게 있다 봅시다. 그러면 얘가 얼마야? 600이고 그 다음에 수용률이 0.6이고 그 다음에 동력이 얼마? 1200이고 수용률이 얼마? 0.6이고 자, 그 다음에 부등률 각각 줬어요. 전등은 1.2 그 다음에 동력 얼마? 1.6 그 다음에 얘와 얘 사이 책임을 얘가 책임지죠? 사이 간의 부등률 얼마? 1.4가 된다. 그랬을 때 여기에 전력권한 얘기는 사실 이 전력권한 얘기죠. 그랬을 때 하고 손실은 5%다. 그러니까 여기 부하 걸려도 5%니까 5% 얘가 카바를 해줘야 되겠지. 그것만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갑니다. 일단 요거부터 600에다가 그죠? 수용률 0.6에다가 여기에 걸리는 부등률 얼마? 1.2 나눠주면 되잖아. 에다가 더하기. 자, 동력 1200에다가 수용률 얼마? 0.6 부등 얼마? 1.6 그 여기 각각 구한 다음에 지금은 이걸 구하는 게 아니라
요걸 구하라고 했죠, 여기. 그러니까 요 두 놈이 사용하는 동시에 부등이 얼마? 1.4. 그리고 물어본 게 뭐예요? KV로 물어봤잖아. 그러면 당연히 KV로 대답해야지. 그럼 영률로 나눠줘야 될 거 아니야. 영률이 당연히 1이에요. 곱하기 1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요, 여러분들 KV로 물어봤는데 이거 1 안 쓰면 안 됩니다. 꼭 써줘야 돼. 예, 그래서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됩니다. 단지 또 빼먹을 뻔했어, 나도. 저도 실수할 뻔했네. 어떤 실수? 예. 어떤 실수? 요거 아니야. 5%. 그러니까 곱하기 1.05 이렇게 하면 되겠죠. 물론 이렇게 되고 요게 1.05죠. 1.05를 하시게 되면 답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유형이 이런 식과 이런 식 또는 각각 물어본 경우, 각각 물어보고 전체 물어본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요 정도는 풀 수 있어야 된다. 자, 배터리 문제입니다. 배터리 문제는 사실은 요게 많이 나오죠. 배터리 용량 구하는 거. 제가 이제 배터리 용량은 설명을 해드릴 거고 이제 요건데 이제 배터리 용량은 제가 그림을 그리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큰 거. 부하절 여기면 110V 100W 58등 60W 50등 있다 등등등이 있고 이럴 때 배터리 용량을 구하라라고 할 때 보수율분의 1에다가 KI가 된다. 그죠? 그래서 보수율 안 주면 무조건 0.8인데 0.8 줬어요. 요게 용량 환산 시간 계수 1점이 줬죠. 그 다음에 요게 부하전류 방전전류다. I로 구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V가 얼마? 110에다가. 그 다음에 100W짜리가 58개. 플러스. 그 다음에 60짜리가 얼마? 50개. 하면 요게 전류가 얼마 나와요? 80A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요. 제가 이걸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실은 0.8분의 1에다가 K 얼마? 1.2 곱하기 80 하면 나오죠. 배터리 용량은 반드시 암페어가 된다. 근데 이거 말고 이런 문제도 있죠. 여러분들 많이 풀어봤을 거예요. 간연도에서. 요거 말고 뭐가 있죠? 이렇게. 배터리 부하가 이렇게. 이렇게 부하는 거. 요게 I1이고 요게 I2고 요게 I3죠? 그 다음에 요게 K1, K2, K3. 그죠? 그랬을 때 배터리 용량 어떻게 구하죠? L분의 1에다가 K1, I1에 플러스 K2에다가 I2 빼기 I1에다가 플러스 K3에다가 I3 빼기 I2가 되는 거죠. 감소 부하도 그냥 계산합니다. 그래서 증가든 감소든 이 공식에다 반드시 알아야 되고 단위는 암페어워다. 요거 말고 좀 더 나오는 게 뭐죠? 충전거, 충전 방식 5가지 쓰고 그다음에 부동 충전 방식 설명해봐라. 그다음에 공칭전압 물어본 거 있었죠? 그래서 이제 연축전지하고 납축전지 공천전압, 납축전지 얼마? 납축전지 공칭전압 얼마? 2V, 알칼리 얼마? 1.2. 그 정도가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거기서 요 문제랑 문제하고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10번입니다. 요거 여러분들 우습게 보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이거 다 아는데 그게 아니라 간연대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기사든 산업기사든 토탈 섞어서 제일 많이 나왔어요. 내가 볼 때 이거 15년, 20년 보니까 8개인가 9번 나왔더라고요.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자, 볼게요. 병렬 리액터. 제가 좀 설명 좀 해주려고 그래요. 병렬 리액터는 페넌트 현상만 다 아는 거고, 직렬 리액터. 이거 오조파 제거. 이거 설명 좀 해드릴게요. 오조파 제거한다. 소우 리액터. 지락 아크 또는 지락전을 제한다. 이렇게 써도 되고, 또는 지락 아크를 작게 한다. 뭐 상관없습니다. 전류가 작으니까 아크도 없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한류 리액터 단락전을 얘기하는데, 요거 말고도 나오는 게 뭐가 있었냐면, 여기 직렬 리액터 지금 설명 잠깐 해드릴게요. 직렬 리액터는 콘덴서 용량의 몇 프로죠? 이론상 시리얼 리액터는 4%죠. 콘덴서 4%고 자, 그 다음에 실제는 얼마? 5에서 한 6%가 된다. 그러면 이렇게 좀 더 주는 이유가 뭐야? 뭘 고려해서? 왜 실제상을 고려한 이유가 뭘 고려해서? 그쵸? 주파수 변동을 고려해서 여기까지 써줘야 되고 책을 많이 났던 문제고 또 뭐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차단기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콘덴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콘덴서가 닭과 꽁이 있듯이 그죠? 마늘과 쑥이 있듯이 뭐냐면 직렬 리액터 방정코를 집어넣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그리는 게 있어요. 그릴 때 순서가 뭐냐면 여기에 2개를 집어넣어야 돼. 여기에 뭐가 들어갈까? 콘덴서 여기 바로 위에. 직렬 리액터 들어갈까요? 방정코 들어갈까? 단 힌트가 고압이야. 고압용 콘덴서 설치했을 때 여기 뭐가 들어갈까요? 그림 채워낸 게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가전도에 많이 났어요. 실수도 많이 했고 여기가 직렬 리액터입니다. 여기에 뭐예요? 방정 코일이에요.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복선으로 그려야 돼요.
이제 제가 단선도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그리는데 복선들을 그릴 때가 있어요. 얘들 하는 역할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요 순서를 헷갈리신 분들이 있다고. 그래서 직렬 리액터가 바로 위에 방역 코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많이 틀렸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직렬 리액터, 콘덴서, 방전 코일 하는 역할 이런 거 다 쓸 수 있어요. 관련 많이 나왔어. 그지? 대신 뭘 조심해라? 여기다 그림을 채워나갈 때 직렬 리액터가 아래고 위에가 방전 코일이다. 요거 조심해서 답을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번 콘덴서 문제 또 나왔습니다. 콘덴서 워낙 많이 나오니까 이번에 이제 용량 관행이 아니라 이제 전류값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380, 30kW 0.8 20짜리 선대 설치했다. 콘덴서 설치하면 역률 좋아지죠. 이랬을 때 콘덴서 달기 전과 단 후에 전류를 계산하라. 이런 문제도 있고 손실을 계산해봐라. 3i제곱 R입니다. 그래서 3i제곱 R로 구하는 이렇게 공식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요것만 먼저 할게요. 당연히 전류 I는 루트 3에다가 V 코사인 세타의 P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역률이 나빴을 때 전류하고 역률이 좋았을 때 전류를 각각 뭐 하라는 얘기야? 구해서 빼주라는 얘기지. 그래서 그랬더니 여기 얼마? 56.97 나왔어요. 자, 콘덴서 설치 후니까 여기서 그냥 들어가면 안 되죠. 왜냐하면 역률을 구해야 돼. 그래서 콘덴서 설치할 때 P 탄젠트니까 P 탄젠트 세타가 되니까 콘덴서는 30에다가 요거 해주면 되고. 그리고 항상 얘기하지만 콘덴서는 무효 전력을 작게 하잖아. 그래서 무효 전력에다 이 콘덴서가 빼주니까 2.5가 되겠죠. 따라서 그때 역률은 유효 전력이 얼마? 30. 무효 전력이 얼마? 2.5. 해서 30하게 한 0.99%가 나오네요. 그랬을 때 여기다가 뭘 집으면 돼? 0.99를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면 얼마 나왔어요? 40.64. 그러니까 이렇게 작아졌죠. 그럼 이거 빼주면 되잖아. 이거 전류의 차잖아, 이렇게. 그래서 요거 관련도가 있고 조금 이제 한 단계 좀 더 어려운 문제 뭐냐면 손실을 물어봐요. 만약에 저항이 뭐 킬로 1키 이렇게 볼까요? 뭐 저항이 뭐 15m다, 킬로미터다. 근데 선로 길이가 만약에 5km다. 그럼 저항이 50km죠? 이랬을 때 손실을 비교해봐라. 그러면 이제 3i제곱 R일 때 저항값을 똑같이 넣고 여기 얼마? 59.67일 때 한번 손실 구하고 그 다음에 어디? 49.04일 때 집어넣고 손실을 비교해. 그 손실차가 얼마냐? 이렇게도 물어볼 수가 있어요.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관련들이 있다. 12번입니다. 이게 또 앞에서 했던 거는 거의 비슷한데 시간이 또 생각보다 많이 걸릴 문제인데 차이는 뭐냐? 154를 기준해서 100M이라 그랬어요. 이럴 때 이제 G1과 G2를 각각 구하라. 그래서 이제 TR1, TR2 요거 있고 요건 둘이 직렬이고 얘들끼리 병렬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선로가 있네요. 선로 요건 직렬이죠. 이렇게 됐을 때 1번 154 기준에서 100M을 할 때 전격 전류 구하시오. 이거 쉽잖아요. 전격 전류 I는 그죠? 루트 3에다가 VP 이걸로 구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루트 3에다가 얼마? 154. 용량이 얼마죠? 100MV. 그래서 100 곱하기 얘가 킬로볼트고 얘가 MV니까 10에 3승 한번 나오잖아요. 이렇게 몇 암페어. 그리고 이제 G1, G2, T1, T2의 송전술 임피던스 값을 각각 해서 뭘로? 빨리 눈치채지. 요걸 기준해서 다 바꾸란 얘기지. 자,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먼저 전류 계산했고요. 발전기부터. 아까 몇 퍼센트? 30%잖아. 근데 자기 용량이 20이죠. 얼마를 바꾸라고? 신용량 100으로. 얘도 똑같아. 600. 이번에 변압기죠. T1이야. 몇 퍼센트? 10%다. 그때 용량이, 자기 용량이 얼마? 20. 균형이 얼마? 100을 바꾸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50. 이번에 T2 똑같고요. 이번 선로죠. 선로는 5%죠. 자기 용량이 얼마? 20. 균형이 얼마? 100. 그대로 가면 되잖아. 이렇게 그대로 가면 됩니다. 단지 요 두 개가 병렬이고 두 개가 병렬이야. 또는 얘하고 직렬, 얘하고 직렬이니까 각각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이번에는 합성 역률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럴 때 둘이 더하면 되잖아. 이 둘이 더하면 되죠? 그리고 둘이 뭐 하면 돼? 병렬이니까. 병렬일 땐 밑엔 더하고 위에는 곱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직렬 더했고 직렬 더해서 밑엔 더하고 위에 곱했잖아. 플러스 선로 거 요거 더하면 되잖아. 이렇게. 그러면 185% 나온다. 따라서 단락전류 구하라. 그럼 단락전류는 퍼센트 임피던스의 100의 I가 되니까 다 구했어요. 185에다가 100에다가 전격전류 얼마? 374.9. 그래서 202.65. 이렇게 답을 기재하시면 된다. 차단 용량 구하라.
얼마? 100% 임피던스가 185에다가 100에다가 기인용량 얼마? 100MV. 그래서 54.05로 계산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퍼센트 임피던스 또는 이게 단락전류 차단용량과는 요 순서대로 하게 되면 어려운 문제 다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13번. 요것도 간단합니다. 단지 실수하기 아주 좋은 문제 몇 개가 있는데 다음 순서입니다. 1번의 심벌의 용도를 쓰시죠. 1번이 요거 케이블 헤드죠. 그렇죠? 케이블 헤드고요. 케이블의 단말 처리. 간단하게 쓰면. 근데 좀 길게 쓰면 케이블의 단말 처리에서 물기, 습기를 침입하여 절연 파괴 방지. 근데 여러분들 외울 때요. 긴 거는 키워드만 외워야 돼. 단답이 외울 게 너무 많아. 그럴 때는 항상 뭐냐면 키워드 위주로 외워야 돼. 키워드 위주로. 그래서 이런 걸 보다 케이블의 단말 처리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렇게만 외우면 살이 붙어 나갈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2번.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요게 뭐예요? 달록인 거 다 알아요. 그죠? 달록입니다. 그럼 달록이 떨리면 그냥 무부하시 희로 개방 이러면 안 돼요. 이쪽에는 피대기 쪽에 달려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피대기에 관계 있는 거지 부하랑 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피대기의 전원 개방 이렇게 쓰면 되죠. 또는 피대기 개폐 이렇게 써야 됩니다. 3번에 심벌과 명칭을 쓰시오. 3번 요거네요. 어디 갔어? 3번 요거 피대기 명칭과 용도 뭐 이 뇌전류 방지라고 기기를 보호한다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럼 뇌전류 방지만 쓰면 됩니다. 4번부터 5번까지 심벌 명칭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요거. 자 볼게요. 얘는 뭐냐면 DM이에요. 최대 수요 전력 양계 다시 있고 여기 쓸 때는요 아무 말이 없으면 무조건 H가 들어가야 돼요. 무효 전력 양계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근데 어떤 분들이 바가 아니냐. 만약에 여기에 바라고 줬을 때는 무효 전력계가 맞아. 근데 안 줬을 때 무조건 전력량이에. 왜? 시간에 따라서 누적되잖아요. 역률이 변하면 사인 세타가 변하니까 무효율이 변하죠. 시간에 따라서 변하니까 시간이 누적되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무효 전력량계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디 간연도, 그 간연도는 뭐냐면 여기에 바라고 줬어야 아예 바로 주고 얘 명칭을 써야 이게 간연도에 무슨 간연도에 그게 있어. 아이 참. 바라고 때 H가 안 되니까 무효 전력계가 맞는 거고 안 줬을 땐 바 H라니까요. 누적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간연되는 게 아니에요. 잘못 보신 거지. 자, 그다음 뭐 하나는 거 아닙니다. 웃자고 하는 거예요. 자, 7번 요거 PT죠. PT가 아니에요. 요 PT가 아닙니다. 이게 뭘까요? 질문. 여기 힌트가 여기 V0죠. 요게 영상연합계지. 그래서 얘는 GPT예요. GPT. 접지 계경 변압계죠. 그래서 일단은 PT 앞이니까 얘가 이제 파워퓨즈나 COS 쓰겠죠. 하나만 쓰면 돼요. 파워퓨즈. 얘가 이제 GPT인데 그럼 빨리 해야 돼. 영상연합계니까 얘가 뭐가 들어갈까요? 빨리 해요. 지락사가 잡아주니까. 바로 OVGR이 들어가야 돼요. 지락 과전압계적인 게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서 많이 틀린 게 뭐냐면 그 PT니까 여기에 VS인가 전압계가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보통 VS를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VS가 뭐죠? 전압계형 전환계팩이죠. 자, 그 다음에 요건 CT, ZCT가 아닙니다. CT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 OCR 들어가죠.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갈까요? 선생님 OCR이 3개니까 또 OCR 아니죠. OCR 3개가 이거고 얘는 OCGR이죠. 이렇게. 그래서 과전압계전기, 지락 과전압계전기. 그 다음에 지락 과전압계전기, 무효전력계 최대 수용 또는 수요 전력량계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되고 실수하지 마세요. 설령 얘 물어볼 수도 있어요. 간연도에서. 바뀌어서 그러면 GPT, 접지 계경 변압기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된다. 쭉 이어서 또 있네요. 여기 12번. 큰일 날 뻔했네. 이거 VS고 이게 AS죠. 전압계형 전압계팩이 전류계형 전환계팩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된다. 자, 14번. 어느 생산 공정 수선 설비다. 이게 무릎이 답하시오. 자, 대답을 해야 되고 진도로 나가야 됩니다. 자, CT1이 어디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6000V 쪽에 CT1 여기 걸려 있고 CT2는 여기 걸려 있어 400V에. 그거 조심하고 여기 부하가 하나, 둘, 셋, 네 개. 여기 부하가 줬어요. 그래서 요거 구할 때는 요거만 따지면 되지만 이거 구할 때 어떻게 돼? 똑같은 게 자동인가 곱하기 4 하면 되죠? 그러면 돼요. 설명제 수용률 줬으니까 그대로 가면 돼요. 간연들 많이 나왔어요. 자, 볼게요. CT가 1차 값 줬고 ABCD의 4뱅크에 대한 부등 1.3이다. 중앙변전소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변전소에 변압기 운영을 산정을 주셔. 표준값을 쓰라는 얘기예요. 표준값 안 쓰면 안 된다는 얘기고 0일 0.8이다. 표준 규격으로 답하셔. 알았어. 이미 여기 했는데 또 답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좀 빨리 들어갈게요. 설비용량 4개가 있었잖아. 125의 설비용량의 수용률. 원래 설비용량에다 수용률 곱하면
그게 최대력이지. 그래서 A의 최대력, B의 최대력, C의, D의. 그리고 요런 놈이 몇 개가 있는 거야? TR이니까. 아니, 요 TR 밑에 요 놈, 네 개가 똑같은 게 하나, 둘, 셋, 네 개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4를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부등이 얼마? 1.3. 나눠야죠. 요 0.8을 빼게 되면 여기 나온 값이 무슨 값이야? 그러면 요거 나온 값이 뭐야? 여기 합성 최대력이죠. 그럼 합성 최대력에서 변압 용량 고라는 게 뭐야? 0.8로 나누면 되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kV가 되겠죠. 그래서 5천원짜리 선정하면 되죠. 자, CT1을 구하겠습니다. CT1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여기 있잖아요. 여기. 전압만 6천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똑같이 용량 그대로 오면 됩니다. 그대로 온 다음에 루트 3에다 6천 곱하기 1.25 해놨죠? 그 487.6이니까 골라. 400보단 크고 600보다 작으니까 600, 500 딱 선정하면 되겠네. 그래서 500대 5 선정하면 안 써도 됩니다. 이렇게 쓰면 되고. TR 선정할 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봐봐요. 용량 구할 때 여기는 요거 구하는 얘기라 요 4개만 하면 되잖아. 여기 4를 빼야 되겠죠? 요거 빼면 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죠. 사실은 여기 나온 값을 요거를 갖다 나온 값을 4로 나누면 되죠. 요게 무슨 값이에요? 여기 나온 값을 4로 나누면 돼요. 이렇게. 그럼 요게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전류값을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피상전력이 나온 거에다가 누수성 곱하기 CT2가 어디 있죠? 400 여기 있잖아요. 2차 치계 400V 치계 따라서 400에 1.25 1828 따라서 여기 2000짜리 선정하면 되겠죠. 1200 너무 작고 너무 크니까 2000대 5를 선정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조심할 게 뭐냐면 여기서 조심할 거는 얘는 곱하기 4를 해야 된다는 거. CT1이나 TR 구할 때. 그 다음에 CT2를 구할 때는 곱하기 4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 왜냐하면 그쪽 부하가 4개밖에 없으니까. 그거만 조심해서 계산하면 답이 됩니다. 자, 이제 15번 마지막 문제. 정말 많이 나온 문제죠. 정말 많이 나온 문제인데 펌프 전동기 매분당 13, 매달 3등 등등등 있을 때 효율, 역률, 계수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원래 P는 두 가지가 있어요. 9.8 QH이고 효율이고 K죠. 단지 여기서는 메다 3승/, 세크가 되는 게 있고 요 공식이 있고 또 뭐 있죠? 6.12 요거 지울게요. 6.12N에다가 QH가 있고 요거 K입니다. 요거 뭐예요? 얘는 유량인데 메다 3승/, 및 분이고 그 다음에 얘는 낙차 또는 양정이라고 하죠. H가 되는 겁니다. H니까 메타가 되겠죠? 지우고 메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해도 되고 요걸로 해도 됩니다. 단지 이제 이게 뭐냐면 얘는 얘는 분당이니까 이걸로 하시면 되고 이걸로 해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게 눈에 많이 익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이렇게 하신 경우도 많이 있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얘는 분당이니까 어떻게 돼? 9.8 Q를 60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9.8을 60 나누면 똑같잖아. 이 나눈 값하고 얘랑 똑같다. 6.12분의 얘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분위로 바꾼 거죠. 이렇게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실수 많이 하는 게 하나만 더 가르쳐 줄게요. 요건 그대로 하면 돼요. 이렇게 구해서, 잠깐만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구했어요. 구해서 69.77 나왔어. 여기서 두 가지를 물어봅니다. 첫 번째 뭐냐면, 콘덴서 용량인데, 원래 콘덴서 P에다가 탄젠트 세타1 빼기 탄젠트 세타2가 돼요. 지금처럼 이렇게 물어본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V가 쓰일 때, 그죠? 루트 3에다가 VI가 되잖아. 그래서 요게 바로 요 용량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단지 요거 들어올 때 역률 나눠줘야 되고요. 얘는 킬로와트고, 피상전력은 이제, V가 피상전력이니까 루트 3, 일단 역률 나눠주면 돼요. 그런 다음에 요게 몇 대 용량? 한 대 용량이잖아. 그 한 대 용량을 구하라. 그래서 루트 3에다가 요 용량, 요거를 나눠주면 되잖아. 그래서 펌프 용량을 구한 다음에 킬로와트를 구한 다음에 콘덴서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 얘는 킬로와트니까 그래서 넘어오면 되고, 그런 다음에 또는 V결선해서 한 대 용량 구할 때 요건 역률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피상전력이죠. 역률로 나눠서 그런 다음에 한 대 전력을 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또 하나, 마무리가 다 돼갑니다. 또 하나. 자,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여러분들 송풍기, 건상기 아시죠? 건상기 용량.
요거 조심해야 돼. 자, 질문할게요. 건상 용량은 밖에 나갑니다. 6.12N에다가 WV죠. 계수 K에다가. 여기서 N은 효율이고 다는 거고, V는 속도고, W는 뭐죠? 대답하기. W는 뭐죠? 무게. 근데 제가 부르고 무게인데, 톤일까요? 킬로그램일까요? 요거 맞추셔야 돼요. 톤이에요? 킬로그램이에요? 요거 정확하게 딱 이거다라고 한 사람은, 뭐더라라고 한 사람은 공부가 덜 되신 분이고, 정확하게 킬로그램이다 라고 하신 분은 공부가 아예 안 되신 분이고, 톤이다 라고 하신 분은 공부가 되신 분이에요. 톤입니다, 톤.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끔 간연도에서 800kg 이렇게 줘요. 그래서 여기다 그대로 800을 그대로 놓고 자기는 합격이야. 근데 발표나 떨어졌어. 이런 경우야. 그 800kg일 때 얼마다? 0.8톤이 되겠죠.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죠. 그래서 이게 실수 많이 해요. 여러분들 이런 거 실수하지 마시고 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 15문항을 풀어봤어요. 15문항을 풀어봤는데 시간이 되면 좀 더 많은 문제를 좀 풀어드리려고 하는데 또 이게 또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또 없어서 좀 아쉽게 됐는데 다음에 또 어떤 좋은 시간이 되면 라이브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더 문제가 난이도 있는 문제 좀 더 풀어드릴 의욕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해보고 한 번 더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C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KC 상당히 예민하죠. 근데 KC 여러분들 법령 많이 안 바뀌었어요. 많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예민하게 막 KC 없는 거 막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간연도 중에서 법령이 바뀐 거 있죠. 접지라든가 절연이라든가 저하고합, 특고합. 제가 올려놨잖아요. 유튜브에. 그걸 좀 보시고 거기서 나온 문제동만 하면 돼요. 없는 거 끌어다가 막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보신 다음에 마음에 들면 여러분들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는 행복합니다. 자, 이제 수업이 거의 다 끝난 관계로 여러분들 질문이 좀 받을 거예요. 그죠? 질문을 좀 갖고 오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좀 여러분들 옆에 계신 그 관계자가 질문 좀 받아오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받아오세요.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문제가 많네요. 어휴. 자, 호수님이 고빈출이면 여기서 나오면 좋습니다. 저도 이제 이거 문제 뺄 때 정말 약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떤 고민이냐. 정말 이왕이면 여기 중에서 문제가 나올 만한 것을 찾는 거죠. 그거 뭐냐면 데이터예요. 데이터는 뭐냐면 출제 가장 많이 낸 거. 그래서 나올 확률이 좀 많다고 보고 있고요. 기출문제 수록되는 문제 중에서 고빈출 문제 갖고 오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기출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새로운 거 우리 찾지 말자고요. 그래서 어디 유튜브 보니까 뭐 KC라고 해서 법 막 갖고 와서 뭐 가로놓기 하는데 그것까지 하지 맙시다. 새로운 문제 그냥 가감하게 틀리고 간연도 엄청 많은 거 엄청 많습니다. 그것만 하자는 얘기고요. 뭐예요? 주경야독은 뭔가요? 카페 이름인가? 주경야독은 사실은 이제 저희 이제 제 강의를 많이 듣는 분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온라인 강의를 거기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강의를 듣는 분들이 많아서 또 참석도 많이 하셨다고 해서 제가 이제 주경야독을 말씀드린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 어디서 강의하나요?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오늘 강의는 유튜브 보시면 되고요. 강의는 사실은 이제 제가 대산에서 94년도에 대산에서 이제 입사했는데 지금도 인천 대산에서 계속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주경야독에서도 온라인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문사에서도 이제 필기 같은 것도 이제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강의 중 죄송하지만 PS는 HP, W 이런 거 좀 더 알려줄 수 있나요? 라고 했는데 PS는 이제 마력이잖아요. 똑같이 HP도 마력이고. 그 다음에 이제 HP는 이제 우리 전동기 마력이고요. PS는 기기 마력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기계. 우리는 전동기. 그래서 0.74력이 있고, 그죠? 전동기를 와트로 바꾸면 0.74력이죠. 근데 PS는 0.736이죠. 요거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PS하고 HP는 차이는 그겁니다. 기계적인 출력이냐, 전동기 출력이냐. 그래서 HP는 전동기 출력, PS는 기계적인 출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와트나 킬로와트. 곱하면 되잖아요. 그죠? 와트에다가 100와트다. 그럼 곱하면 돼요.
와트수 곱하면 여기다 요거만 곱하면 되죠. 그래서 원래 1kW는 0.746이에요. 만약에 와트다 그러면 746이고. 그래서 1kW를 1마력을 킬로와트 바꿀 때 이건 바꾸면 되는 거고요. 전력 손실은 유효절 아닌가요? 전력 손실 유효절. 왜 단위가 킬로와트니까. 단위가 킬로와트예요. 그래서 그것도 일종의 유효전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콘덴서 설치할 때 전류 차로 구할 때 전류 역류를 고려 안 하고 빼도 되나요? 콘덴서 설치할 때 전류 차 구할 때. 근데 만약에 콘덴서 설치하면 역률이 개선되잖아요. 역률 개선되면 전류값이 당연히 잠깐 보게 되면 이런 거죠. 만약에 전류가 이렇게 있는데 루트 3에다가 여기다 V에다가 코사인 세타잖아요. 그다음에 P가 되겠죠. 당연히 역률이 좋으면 전류가 작아질 거고 역률이 나쁘면 전류가 커지겠죠. 당연히 콘덴서 설치하면 역률이 좋아지니까 당연히 전류가 작아지죠. 손실도 비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질문 또 왔네요. (5번에) (2번에) 전압 강할 분모가 6천인데 아닙니다. 이거 잠깐 볼게요. 잠깐만 지우고요. 거기 보면 문제에서 수전단 전압이 6000V라고 줬잖아요. 전압가가 200V. 전압가가 200V가 나온 거 맞죠? 그럼 준 거는 얼마예요? 준 거는 6200V가 준 거죠. 왜냐면 전압 강화는 준 거에서 받은 거 빼주면 되잖아. 그럼 당연히 준 거는 뭐예요? 리시버 전압에다 전압 강화 1을 더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6200이 송전단 전압이고 6000V가 바로 수전단 전압이니까 전압 강화율은 수전단 전압의 전압 강화 2니까 당연히 6000V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 거. 답에는 단위를 쓰면 되나요? 항상 얘기하지만 과정에 안 써도 됩니다. 최종 답만 다 써요. 근데 뭔가 찜찜은 쓰세요. 그렇게 쓰면 되고. KC 개정 개념 선생님은 이거 하나 꼭 봤으면 좋겠다 싶은 개념 있으면 3개만 찍어주세요. 일단 절연정 봐야 되고요. 절연정 꼭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사실 아마 우리 필기할 때도 우리 KC 뭐 많이 안 나왔죠. 그 요번에도 아마 안 나올 건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은 너무 예민한데, 그 절연장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전압의 범위, 그 다음에 이제 허용전류 구하는 건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KC. 그거 손을 못 대잖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거 전동기 1.25배, 1.1배 없어졌잖아요. 그죠? 그거 없었으니까 그거 빼고 나머지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우리 절연장, 그 다음에 전압의 범위, 색상,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 정도. 그 다음에 필의 접지선의 굵기, 접지도체의 굵기, 그 다음에 필의도체의 일부, 필의도체의 굵기, 인하도선이라든가 간격이라든가 이 정도인데 내가 볼 땐 접지도체의 굵기만 알고 계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정도까지만 하시고요.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뭐 질문 많이 달아주시는데 조금 부족해도 아량을 좀 베풀어 주시고, 자, 시험장 가면 여러분들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시간 싸움이에요. 그죠? 처음 보시는 시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항상 먼저 쓸 때는 아는 거 뭔데 답을 최종 답을 다 써놓고 이건 내가 할 수 있겠다, 애매하다 이런 부분 빼놓으세요. 그래서 내가 정확히 아는 문제는 최종 답까지 다 쓰세요. 어떤 분들이냐면 아예 그냥 10분 낸 거 써야지 못 씁니다. 손이 떨려서. 그래서 아는 문제 먼저 다 풀고 최종 답까지 딱 한 다음에 그냥 비스무리한 거, 이거 쓸 수 있나? 이런 애매한 거, 이런 건 나중에 하는 겁니다. 시간 미루지 마시고 그렇게 하고, 쓸 땐 또 거기다 답안지 옆에다가 답안지에다 쓰지 마시고 지워야 되니까 답안지가 여기 여기다가 이제 계산, 답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계산 쓰지 말라는 거예요. 옆에다가. 답도 어떻게 쓸 그래야 여기다 쓰고 이거 지운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이냐면 여기다 샤프로 쓴 다음에 또 지우고 또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지 말고 엄한 데다 계산 문제 쓰고 요거 보고 여기다 쓰란 얘기예요. 옆에다가. 그래 시간이 절약된다는 거, 그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먼저 아는 문제 먼저 다 쓰세요. 그리고 고민을 해야 될 문제는 나중에. 그렇게 하시면 시간 상당히 절약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또 계산기 누른 거 반복해서 많이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하여튼 여러분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여러분들 새로운 간연도 파지 마시고 지금 봤던 걸 반복해서 실수하지 말고, 만약에 암기 안 됐다 이런 문제 표시해서 암기 안 된 문제는 시험 보기 5시간 전에 다시 한번 보고 시험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필기의 합격은 절대 내가 풀어본 문제 간연도 틀리지 말자. 이게 바로 합격의 진리입니다. 감사합니다.